이어서 이제 처녀자리 카드를 살펴볼게요. 처녀자리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렸던 거. 처녀자리는 처녀 여신의 날개라던가, 그리고 책꽂이, 칸막이 같은 기호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책 칸막이로 보면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 꼼꼼한 성향, 이런 것들 나타낸다라고 했고요. 또 M자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M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메이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든의 M으로 보는 것도 이제 하나의 설인데요. 처녀자리 라틴어나 영어로 버고거든요. 우리가 버진이라고도 하잖아요. 메이든이 버진보다 더 포괄적이고 좀 우아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처녀자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카드의 이 배경이 되는 이 중세 시대에는 수녀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소수의 여성들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고 나 자체로 존재하는 시기에는 다른 역할이나 의무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더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처녀자리는 자신의 역할이나 의무, 특히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지배 행성인 수성은 머리를 쓰는 능력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분석적인 능력, 이성적인 판단, 생각을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표현하는 거 모두 수성의 역할이에요. 아까 우리 선생님들 중에 쌍둥이 자리 얘기하셨죠. 쌍둥이 자리는 같은 수성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시기 자체가요. 정보를 가져와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게 그 아이들의 관심사이자 역할이지,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연구하고 명확하게 이론을 잡는 건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잘할 수 있지만 처녀 자리가 그것에 더 특화되어 있는 별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처녀 자리는 또 안정적인 흑사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확실한 거, 완벽함을 추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봉사 정신이 있는 완벽주의자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처녀 자리의 많은 이슈들이 내가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8월 23일에서 9월 20일, 이때가 농경사회에서는 추수철이에요. 일이 가장 많은 시기죠. 어떤 시기인가에 따라서 그 별자리 성향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가을이죠. 농번기에, 그것도 추수철. 농작물을 빨리 수확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조금만 지나도 그걸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자리들은 일복이 터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그 일을 놓지 못해서이기도 해요. 상징적으로 보면 처녀, 천사, 수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점성학 하시는 분들은 농담처럼 처녀 자리를 수녀 자리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세시대 수녀들의 삶을 한번 찾아봤어요. 와, 저 깜짝 놀랐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쉬운 삶이 아니에요. 기도만 해도 하루에 7, 8번을 반복한대요.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분류하고 이런 것들 다 여기 성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라틴어 성경 공부는 기본이고, 필사도 하고, 문서 작성도 하고,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처녀자리들 분석하고 연구하는 건 기본 값인 거예요. 수녀 중에 유명한 힐데가르트 폰 빙겐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의학, 과학, 작곡 이런 쪽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여성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런 업적을 그 당시에 남긴 그런 선구자로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 역시도 그 당시에 결혼을 했다면 분명 그것을 성취할 만한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처녀자리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듣거나 교재를 받거나 일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선생님 언제 이렇게까지 다 하셨어요?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저는 아이가 없잖아요. 결혼을 했어도 저는 사실 제 일과 자아 실현을 위해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배우자가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배우자가 없었으면 저는 그냥 수녀로 살았을 거예요. 그냥 수녀나 마찬가지예요. 제 지금의 삶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 원형을 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더 대단해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식을 키우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녀자리한테는 자기 일을 제대로 잘 해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하면 엄청난 강박과 자기 비난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기본 값이다. 그래서 심볼론에서 자주 나오는 처녀자리 성향, 특히 마이너 카드에서 많이 두드러지는 이슈기는 한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처녀자리들 굉장히 꼼꼼하고 분석적이다라고 했어요. 게다가 이성과 지식을 담당하는 수성, 이 지배행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계속 따진다는 거죠. 근데 처녀자리들은 검증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가? 근거가 어디 있나?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리는 이론들도 그래서 확실히 증명된 것만 가져와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근데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자기 스스로가 제일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일단 환경으로 제공되는 방이 6하우스예요. 그것도 재밌는 게 안 그래도 완벽주의자인데 노동과 봉사의 방에 들어있다. 기억나시죠? 하우스 개념에서 별자리마다 또 상징하는 나이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처녀 자리는 35세에서 42세라고 했어요. 사회생활 가장 열심히 하고 또 일로 자리 잡는 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처녀 자리들은 관계보다 일이 우선이다. 건강마저도 헤쳐가면서 일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건강과 질병의 방에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녀 자리 카드들이 관계에서 나올 때 어떨까요? 감정보다는 사실 의무적으로 맺는 관계, 일적인 관계에서 더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나 감정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나 강박이나 책임감이나 역할 이런 것들이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내용들, 흑, 원소, 현실성, 인지기능, 감각, 마찬가지로 현실성이죠. 그래서 심볼론 카드에서는 인지기능이 감각이면 현실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 존재하나? 현실화 될 수 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 메말랐다라는 게 어떻게도 해석이 되냐면요. 물고기 자리 해왕성 같은 경우, 마지막에 이제 나오겠지만, 내가 늘 원하는 미래를 꿈꾸고 상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녀 자리들은 이들과는 반대로 이룰 수 없는 꿈은 꾸지 않아요. 똑같은 상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가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있지 꿈을 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현실적인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변화를 꿈꾸지도 않아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역할,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관심사가 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기 보여지는 흑 원소,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이 감각인 경우에는 대체로 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천여자리 수성 카드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돈 세고 계산하고 노동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 역할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다던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잠을 자면서도 지금 책임을 놓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벌을 준다던가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가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이 처녀자리 수성의 강박적이고 안정을 지향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돌아가서 존재 표어를 보시면 나는 봉사한다, 나는 분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향을 아주 짧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나는 나의 의무와 책임을 완벽하게 해낸다. 나는 현실과 진리를 추구하고 계산한다. 무엇이든 꼼꼼하게 따지고 분석할 수 있다. 바꿔놨어요. 앞에 이유를 설명드렸으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카드 그림을 찾아보면 이 그림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탈리아 로마에 지금도 남아있는 베스타 신전에서 제사를 올리는 사제를 그린 거예요. 베스타는 그리스 신화의 헤스티아랑 같은 신인데요. 평생 처녀성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처녀 여신이면서 불과 화로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지금 계속 타오르고 있잖아요. 이 신전에는 베스타 여신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다라고 해요. 불이 꺼질 때마다 나라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불은 로마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련이 있다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불을 지키고 감시하는 이런 사제를 두었다라고 하는데요.
모두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 구성을 했대요. 베스타 신전의 여성 사제를 베스탈이라고 불렀어요. 6명의 사제들이, 특히 여사제들이 이 신전을 지켰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여사제들은 귀족이나 왕족 출신이었대요. 6살에서 10살 사이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신전에서 봉사를 했대요. 10년은 일을 배우고, 10년은 일을 하고, 마지막 10년은 후임을 가르치는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금욕주의를 강조를 했대요. 또 이 불을 꺼뜨리면 바로 매질을 당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을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에 이 신전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수시로 살피고 새 불로 갈고 제사를 올리는 게 이들의 주요 임무였어요. 얼마나 노심초사 그 일에 집중을 했을까요? 정말 없던 강박도 생길 것 같아요. 이 제도 자체가 완벽하게 자기 일을 수행해야만 하는 사람의 원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신에 근데 이 사제들은 로마 시대의 어떤 여성들보다도 지위가 되게 높았대요. 특권이나 명예를 인정받았다라고 하고요. 또 3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대부분은 사제의 삶을 선택했대요. 아까 제가 그랬죠. 자신의 현실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봉사자 카드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천여자리 특징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있죠. 자기 본분을 절대 잊지 않는다. 지독하게 현실적이다. 처녀자리의 현실성은 그 물질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황소자리, 흑사인인 황소자리와는 비슷하면서도 결이 좀 달라요. 다른 꿈을 꾸지 않고 지금의 현실을 유지하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면에서 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또 처녀자리 시기가 일이 많은 수학철이었다. 추수철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수확한 모든 것들을 신전에 올리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루에 8번 이상 기도 올렸다라고 했죠. 이 행위 자체가 사제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별자리 특성, 시기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 카드를 배우셨으면 적어도 이 카드에 이런 것들이 왜 그려져 있는지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상징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위에 보시면 수성을 상징하는 상징 중에 하나, 카도세우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웨이드 타로의 컵 2번에 위에 떠 있는 상징이에요. 카도세우스. 고대 상징에서는 카도세우스가 지혜, 평화, 그리고 균형과 조화를 상징했어요. 베스타 여신에게 기도를 올리면서 그 나라를 보호해 달라고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나라가 평화로워야 사실은 이 국가가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당시는 전쟁이나 침탈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심볼론 카드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뭔가가 그려져 있으면 이것과 관련된 것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에 써놓은 문제의 원인을 보시면요. 당연히 완벽주의와 강박관념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이걸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 역할에 몰입을 해서 너무 헌신적으로 한다는 거죠. 본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이 그림처럼 사제나 수녀 같은 삶을 사는 분들께도 문제점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 듯이 일만 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 혹은 관계 내에서 너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처녀자리의 분석적인 면모 있죠. 이 관계 내에서 너무 계산하고 묻고 따지는 이런 것들? 근데 다 완벽주의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 역할을 하더라도 처녀자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됐으면 완벽한 엄마가 돼야지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완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죠. 실제 상담에서도 그런 이슈로 이 카드가 문제의 원인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을 했을 때도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처녀자리는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분석적인 성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결점도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의 원인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꿈이나
이상이나 소망을 상상하고 꿈꿔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처녀자리는 그걸 꿈꾸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쵸? 꿈을 꿔야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가 도전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처녀자리는 지독히 현실적이라서 아예 안 되는 것에 혹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자. 해봤자 안 될 거야 라고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여자리 수성의 현실성이나 보수적인 관점이 도움이 안 될 때, 지금 상황에서 문제점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조언으로 나올 때. 이왕 할 거면 이 처녀자리처럼 완벽하게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꼼꼼하게 따지고 분석을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것들. 조언은 이 카드처럼 해야 도움이 된다. 이 인물이 되라라는 거니까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저자는 주로 어떻게 많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 처녀자리처럼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조언하기도 해요. 어차피 안 될 거면 그냥 이게 당신의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가혹할 때도 있죠. 결과로 나오면 이 카드는 현실을 선택하는 카드예요. 기본적으로 안정을 택하고 불안정하거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성 없는 것들 선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변화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선택을 안 하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 나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변화 있죠. 이직, 이사, 이혼, 이별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그냥 기존에 있던 곳에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쪽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히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근데 헷갈리시면 그냥 기존 상황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기는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리 화성처럼 위험하거나 도전적이거나 자기 자신의 본능이나 욕구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현실에 집중한다. 그리고 처녀자리, 제가 수녀자리라고 했잖아요. 평생 금욕하면서 처녀로 살기를 서약한 인물을 그려놨어요. 결과로 나오면 당연히 연애, 결혼 관련 없겠죠. 이거 너무 쉽죠. 수녀가 그려진 카드로 그런 이슈를 논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연애를 하게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좋든 싫든 혼자 살고 혼자 존재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일에 집중한다. 그런 시기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넘어가서 처녀자리 봉사자, 원형적인 측면의 속마음도 함께 볼게요. 이 카드가 원형이 된다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일에 헌신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원형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봉사자가 제목이라고 했어요. 봉사자는 내가 힘들어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니까요. 관계가 안정적이고 좋을 때는 나의 본능, 나의 욕구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만 하는 역할에 충실해요. 힘들어도 상대방 옆에 남아 있겠죠. 내가 엄마 역할을 한다면 자식을 위해서 참아주는 거고, 아내 역할을 한다면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머니 카드, 물 원소의 카드처럼 걱정하고 염려해서가 아니에요. 따지자면 일단 사람이라면 도덕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처녀자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운다? 가정을 두고서 이혼을 한다? 봉사자 카드에서는 사실 잘 등장하지 않는 이슈예요. 왜냐? 자기 역할을 놓지 않는 카드니까. 그 역할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역할에 완벽을 기할 때 속마음으로 혹은 성향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 원소는 이제 그 사람이 힘들까 봐 내가 참고 배려를 한다면 흙원소들은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이나 도전은 안 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녀자리들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하니까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특히 관계나 감정에서 나올 때 사랑을 하고 설레는 감정?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내 동료를 보듯이 덤덤할 수 있죠. 오래 산 부부, 오래 만난 커플에도 많이 나와요. 내 직장 동료를 볼 때도 나오고. 근데 대신에 이 사람을 두고 외도나 배신 같은 거 안 한다는 거죠. 관계가 좋지 않거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 상대방이나 관계에 대한 의무나
책임감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말해요. 애정이 아니라, 혹은 애정보다는 해야 할 역할과 도리를 다 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미건조한 마음으로만 이렇게 그려놓은 카드들도 있어요. 처녀자리 카드들 나중에 마이너에. 그때 좀 더 강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대체로 좀 무미건조한 마음일 때 많이 등장을 하고 관계 역시 현실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변화할 거라는 기대조차가 없어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내가 도전을 하거나 달라지기를 바라지도 않아. 잘 되기를 꿈꾸지도 않고 그냥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죠. 선생님, 제가 직장 동료를 짝사랑하는데 제가 고백하면 받아줄까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속마음이 봉사자 카드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관계에서 당신한테 아무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이 관계 그대로 충실하기를 바라겠죠. 만약에 제가 이혼하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쵸? 도전이고 변화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헤어진 사람이 저에 대한 감정 남아 있을까요? 우리 재회할 수 있나요? 이 카드 나오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물의 카드가 아니죠. 감정이 메말랐고 마치 과거에 함께 일했던 동료를 보듯이 대할 수 있겠다. 이미 이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애 결혼 이슈에서는 그냥 전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 너무 강박적이지 않은지,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그 내담자의 질문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한 분들한테 이 카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카드 나왔을 때 많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뭐겠어요? 선생님,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요. 죄책감이 느껴져요.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이너 카드에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몰아붙이고 이런 것들. 내담자가 스스로를 너무 비난하거나 몰아붙일 때, 특히 이 카드가 나오면 상담자가 오히려 내담자 편을 들어줘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선생님, 이보다 더 어떻게 최선을 다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카드예요. 하나 더, 예전에 어떤 분이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자리에 봉사자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천여자리 수성 봉사자 이 카드의 의미를 다 말씀드렸어요. 이 카드는요, 관계보다는 일에 집중을 하고요. 되게 꼼꼼하게 따지거나 분석적인 면모가 많아서 감정이 좀 메마르게 느껴지거나 현실적인 성향을 말해주는 카드예요. 근데 혹시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성향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막 놀라시면서 평소에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이야기하던 불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일하느라 기념일도 안 챙기고 맨날 야근하느라 뒷전이고 데이트도 못하고 또 한 번은 그냥 이렇게 잘못을 해도 넘어가 주지 말실수 하나만 해도 막 꼬투리를 막 잡고 맨날 그렇게 따져야만 속이 시원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등장한다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잘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보다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처녀자리 봉사자 카드, 천칭자리, 금성. 천칭 자체가 이 저울이니까요. 양쪽을 모두 볼 수 있는 특성이 있죠. 보통 저울을 이렇게 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쪽 면도 보고 이쪽 면도 보는 거예요.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나 상황에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성향이다라고 보는 거죠. 또 지배행성인 이 금성, 사랑의 비너스잖아요. 역시 관계에 지향적인 행성이죠. 관계를 맺고 함께하고 즐겁고 행복한 관계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우아한 평화주의자라고 드러나죠. 웬만하면 상대방한테 맞추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갈등을 좋아하지 않는다. 심지어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드럽고 우아하게 대처를 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선칭자리에 비하면 양자리 화성의 캐릭터는 너무 거칠고 좀 공격적이고 선칭자리 입장에서 너무 경박스러워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솔직하지는 못해요.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칭자리의 사교성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 기제다라고까지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천칭자리 시기는 9월 23일에서 10월 22일인데
이때가 바로 추분이에요.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죠. 기간 자체도 균형과 조화가 맞춰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딱 중간의 시기가 추분이다. 그래서 천칭자리의 기질에도 그런 면모가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균형과 조화를 생각하고 나 혼자 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판단력이 뛰어나고 외교적이고 타협적인 면모가 있다. 게다가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7하우스에 들어가 있어서 12별자리 중에 가장 관계를 중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우스는 나의 환경이기도 하고 우리의 테마기도 하니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파트너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파이에서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12개 우리 파이로 봤었잖아요. 이랬을 때 여기가 1하우스 나 자신이면 7하우스가 반대 방에 있는 그래서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방의 반대편에 있으니까 나보다도 상대방이나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배웠던 우리 에고 카드처럼 자존감을 내세우고 내가 왕이야 이런 게 아니라 동등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인물들이에요. 사원소의 상태가 공기인데 이 공기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성이 있는 이성적인 공기다. 관계 내에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인지 기능 역시 사고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내 감정에 앞서서 하기보다는 생각을 해서 이때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저 사람 기분이 상하지 않겠다. 아, 이런 선택을 하면 내가 우리 관계가 유지되겠구나. 라는 사고가 가능해요. 그리고 대화가 가능하죠. 이런 상태일 때. 물 원소인 개, 전갈, 물고기 자리보다 훨씬 이성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기 감정이 너무 앞서지 않는 사람들이 더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존재표어가 나는 고려한다, 나는 균형을 잡는다예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나는 상대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관계를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존재표어를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설명을 드리냐면 각 별자리들의 성향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원형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표어만 잘 이해하셔도 이 카드들의 행보와 선택과 성향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칭자리 금성 카드는 모든 상황에서의 조화와 균형을 꾀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단독 행동 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림에서도 보여주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춤을 추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연회장처럼 보여요. 저 뒤에 악기를 연주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치 약혼 파티 같은 분위기? 약혼식이나 결혼식의 상징, 뭐예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눈과, 지금 보시면, 눈과 가슴이 상대방을 향하고 있고, 또 손을 맞잡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맞대고 있어요. 마치 거울처럼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고 있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춤을 추는 모습으로 그린 이유가 있다. 제가 20대 때 탱고 배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꽤 오래 쳤었거든요. 근데 탱고는 호흡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템포를 맞춰가는 게 춤의 핵심이거든요. 혼자서는 춤을 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맞추는 천칭자리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춤추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림에서 분홍색이 되게 많이 강조돼 있죠. 분홍색. 분홍색은 사랑받고 싶음, 또 평화를 상징하죠. 게다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보여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분홍 장미 꽃말 찾아보면 사랑의 맹세, 행복한 사랑이에요. 사랑의 맹세, 행복한 사랑. 처음에 우리 배웠던 연인 카드 기억하세요? 같은 금성인데 연인 카드는 붉은색 장미꽃을 들고 있었어요. 그 카드는 그래서 붉은 장미의 꽃말인 열정적인 사랑. 육체적이거나 감각적이거나 쾌락이 동반된 성적인 만남도 가능하다. 또 그것을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분홍 장미는 행복한 사랑이나 사랑의 맹세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그냥 하루 즐기고 말자는 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를 원할 때 이런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자극이나 쾌락을 우선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있더라도 그 상대방을 위하고
맞춰 가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 파트너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죠. 유독 이 카드가 파트너십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등장을 해요. 질문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할까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요?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 있죠. 혹은 예를 들어서 뭐 연애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과 동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이런 파트너십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서 이 카드가 가장 긍정적이고 또 유대감이 강한 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십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카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이분도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분도 선생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네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볼로는 확실히 이 감정을 보여주는 카드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확고한 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예요. 진정한 사랑, 몸과 마음이 합일된 관계, 서로의 방향이 같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관계에 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확실히 나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을 때 이 카드가 나와요.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타일 있죠, 선생님들. 타일마저도 색깔이 양극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징이죠. 양극의 균형과 조화 위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호흡을 맞추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나이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42세에서 49세라고 했죠. 이때 남아있는 파트너십은 맺은 지 굉장히 오래되었거나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일 가능성이 높죠. 젊을 때 가볍게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진중해요. 그렇다면 이 카드가 문제의 원인으로 나올 때 다양한 관계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관계에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의존을 하거나 얽매이거나 또는 이 사람을 나와 동일시해버리는 상황에서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내 남자 사례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아이하고의 애착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집착해서 내 자유가 없다던가 혹은 헤어지고 싶은데 관계에 얽매여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던가 이직을 해야 되는데 회사 사람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 이럴 때도 등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그 상대방이나 관계에서 분리돼서 나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천층짜리 금성은 그게 참 어려워요. 저울이 기본 값이니까 균형을 항상 잡아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그렇게 강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연인이나 부부 간의 이슈로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나는 나고 다른 독립된 개체로 봐야 되는데, 자녀를 나로 보는 경우에도 이 카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처럼. 문제점으로 나오면 관계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벌어지는 문제점들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당연히 관계 안에서 서로 맞지 않고 갈등이 있을 때도 나오겠죠. 근데 대체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또 너무 객관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유부단하게 행동할 때도 많이 나와요. 내가 할 말은 해야 되는데 저 사람 기분 상할까 봐 맞춰주느라 나의 의견이나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싸워야 되는데도 갈등을 피하려고 표현을 안 하고 참고 이럴 때도 이 카드가 나오고요. 제가 보면 서로 동업을 하면서 망해가고 있는데 상대방을 배신할 수가 없어서 독립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있죠? 그럴 때도 문제점으로 이 카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언으로 나오면 첫 번째로 이러한 파트너십을 맺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조언은 이렇게 해라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더 이득이고 계약을 한다던가 동업을 한다던가 상대방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좋겠죠. 혹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나을 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주장을 하거나 싸우기보다는 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맞추고 이해를 해보라는 거겠죠. 상대방 마음을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1하우스, 7하우스 반대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원이 1하우스 양자리 화성이 나오면 전사가 돼서 맞서 싸우라는 거고, 천칭자리 금성 7하우스로 나오면 상대방이랑 맞춰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칭자리는 이걸 할 수 있는 별자리거든요. 이 카드가 나오면 적어도 지금 헤어지거나 분리되는 건 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당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로 나오면 어떻겠어요? 이 카드는 관계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전개가 펼쳐지는 카드예요. 연애, 결혼, 동업, 재휴, 계약 다 가능해요. 조화를 이루고 파트너십을 맺고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카드?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의견이 합일이 되는 카드겠죠. 올해 안에 연애 가능할까요? 이 사람이랑 사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나랑 같을까요? 혹은 이 직원이 계속 우리 회사에 있어 줄까요? 다 긍정적이겠죠. 이 사람이랑 계약 가능한가요?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랑 합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겠죠. 화해도 가능하고요. 이혼할 때도 이 카드 나오면 마음이 잘 맞아서 합의해서 깔끔하게 끝나요. 질문에 따라서 다르겠죠. 대체로는 헤어지지 않겠죠. 헤어질 마음이 없거나 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담자가 결합이나 상생을 원하는 질문에서는 긍정이겠죠. 하지만 이별이나 분리를 원하는 질문에서는 대체로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관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과 헤어질 수 있나요? 이 사람과 이혼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에서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분리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원형적인 측면 마지막으로 함께 볼게요. 제목이 원형과 같다라고 했어요. 파트너 원형이 활성화된다라는 건 나보다도 상대를 더 우선시하고 맞춰주는 원형이 활성화된다라고 했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 관계, 조화, 함께 맞춰 나가고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계에서 많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많이 나타나겠죠. 상대방을 깊이 사랑하고 애정이 있을 때. 꼭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함께 가고자 할 때 속마음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지금 보편적인 관계라면 교제나 결혼이나 동업이나 계약처럼 더 긴밀한 관계로 묶이기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할 때도 나오겠죠.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을 때 많이 등장하는 카드예요. 혹은 지금 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나올 거예요. 가끔 이런 속마음 있죠. 이 사람이랑 나는 마음이 정말 잘 통한다. 너무 마음이 잘 맞는다. 이렇게 느낄 때도 이 카드가 나오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나는 솔로를 보는데 여성 출연자가 어떤 남성 출연자와 함께 나왔어요. 근데 너무 잘 맞춰주는 거예요. 칭찬하고 띄워주고 막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근데 이 여성분의 속마음 인터뷰 때 보니까 이 여자분이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의 이런 성향이 좀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데이트한 남성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저랑 이렇게 잘 맞는 사람 처음 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 여성 출연자 천칭자리 아닐까? 그러니까 천칭자리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될 때도 있으니까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는 건지 비슷한 카드가 나오는지를 좀 우리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지금 나에게 중요한 파트너나 동반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헤어진 연인이더라도 이 카드가 속마음으로 나오면 재회를 원해요. 여전히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림에서 이야기해주잖아요. 심지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다라던가 여전히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내담자가 선생님 저 진짜 헤어질 거예요 라고 했는데 결과나 속마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네요. 이야기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파트너 카드가 나오고 파트너 원형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의식과는 다르게 무의식에서는 아직도 상대방을 중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함께 하다가 나 혼자 독립하게 되는 게 되게 두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나온다. 천칭자리 금성 카드 핵심 정리해 볼게요. 관계를 제일 중시한다.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 또 파트너십 관련 질문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확실한 답을 주는 카드. 상대방과 조화롭게 춤을 추듯이 균형을 맞춰가는 모습이 이 카드의 본질이에요.
근데 너무 상대방 위주로 저울이 맞춰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울이 이렇게 기울었다. 이게 상대방이고 이게 나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관계에 얽매이는 것,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원할 때 이보다 더 좋은 카드가 없겠죠. 역시 파트너 원형은 파트너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것과 관련된 흐름과 선택을 중요시 하겠구나. 그래서 제목이 다예요. 마이너 카드들도 다 그런 파트너십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